경주 왕릉의 무인상들은 헤라클레스 신화가 서려 있는 네메아와 8,886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신화의 장소,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네메아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신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를 숭배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살았던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던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원주가 보입니다. 이 원주에는 데케아 원정 시 헤라클레스 복장을 한 기수들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양의 유물들은 경주 원성왕릉, 즉 괴릉의 석상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문화유산은 면면이 흐르는 문명의 대화를 따라서 우리 땅에도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3부에 걸쳐 추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헤라클레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시간에는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62화의 줄거리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석인상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주 남쪽의 원성왕릉 괴릉에 있습니다. 석인상의 몽둥이는 실은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잡던 무기였습니다. 강남구 봉은사의 사천왕상 복부에 붙어있는 사자는 현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암호였습니다. 이 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헤라는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들 헤라클레스의 시련을 안깁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자식들과 아내를 죽이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신탁을 받고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는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벗긴 네메아 사자의 머리 그리고 그의 무기 몽둥이는 용맹의 상징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는 그 후손을 자처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을 따라 간다라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헤라클레스의 모습으로 분장할 정도로 헤라클레스에 열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헤라클레스를 자신들의 영웅으로 삼고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데케아, 즉 루마니아 원정에 나선 로마 군단의 기수들도 헤라클레스의 투구를 쓰고 다녔습니다. 간다라에 전해진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는 몽둥이 대신 금강저를 잡고 부처를 수호하는 집 금강신으로 변모했습니다. 간다라에서 헤라클레스는 독전적 지위를 상실하고 석가모니를 곁에서 보호하는 지위로 하락하고 심지어 조상의 측면으로 옮겨졌습니다. 간다라에서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는 그리스 조각 작품에 보였던 헤라클레스 원형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인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문화는 전파된 곳에서 변형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전파된 곳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경주 원성왕릉의 무인 석상에서도 그 내력을 밝힐 수 있는 비밀 코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선 원성왕릉의 석인상이 무덤을 지키는 풍속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하는 문제를 추적해 갑니다. 파미르를 넘은 헤라클레스, 키질 석굴입니다. 간다라에서 편마함에 부조했던 헤라클레스는 파미르 고문 너머의 키질 석굴에 오면 벽화 또는 흙으로 빚은 소상으로 바뀝니다.
헤라클레스의 형상은 이미 간다라에서 변모했습니다. 그 변모한 이미지는 파미르 너머의 키질석굴에 전파되었습니다. 키질석굴 175굴의 건달바 벽화는 서기 4에서 5세기의 것인데 간다라 지역에서 형성된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건달바는 머리에 사자 투구를 쓰고 있고 앞발은 목 아래에서 교차하고 왼손에는 법기를 오른손에는 금강절을 들고 있습니다. 간다라 지방의 부족 왼쪽 대형 박물관과 키질 175굴 오른쪽 벽화를 비교하면 특징이 거의 일치합니다. 차이점이라면 대형 박물관은 검을 들고 있고 175굴은 왼손에 불자를 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스의 헤라클레스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징은 간다라에서 없어지거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간다라에서 헤라클레스는 몽둥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무기인 금강저와 번뇌를 물리친다는 불자를 받았습니다. 건달바의 오른손에 있는 먼지떨이처럼 생긴 불자는 원래 제우스가 들고 있던 독수리가 변형된 것 같습니다. 간다라의 건달바는 키질석굴 제97굴의 건달바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불자를 왼손에 금강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헤라클레스는 완전히 나체상인데 간다라에서는 옷을 입고 있고 그것이 키질석굴에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질석굴의 건달바는 영락이나 장식띠로 가리거나 갑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동양은 몸을 가리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건달바는 과연 음악신인가? 방금 보신 것처럼 간다라 지역의 헤라클레스는 금강절을 들고 붓다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은 건달바, 바지라파니, 집금강 역사 등으로 불렸습니다. 건달바는 맥적산 제4굴의 8부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석굴 전면의 기둥에 흙으로 8부중을 붙였는데 점선 안에 있는 것이 건달바입니다. 건달바는 왼손으로 몽둥이를 잡고 머리에는 맹수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헤라클레스가 변신한 집금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건달바의 개념은 크게 혼동된 면이 있습니다. 건달바의 개념에는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두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건달바는 8부 중의 하나로 제석천을 받들며 사천왕 중 지국천의 수하입니다. 왼쪽의 건달바는 힌두교의 간다르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고 소막, 술을 지킨다고 알려진 남자 정령입니다. 건달바는 향을 쫓는 습성 때문에 심향이라고 부르며 그리고 건달바의 아내는 요정 압사라입니다. 힌두교의 건달바는 불교에 유입되어 음악의 천신으로 등장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건달바 논문을 검색해 보면 예외 없이 음악과 춤의 신인 비천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건달바에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음악의 신, 용맹한 무인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교 도상자료에 비삼은 천왕과 함께 조합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부분 건달바이고 호랑이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호랑이 투구로 묘사된 것은 네메아 사자의 연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사자탈을 쓰고 있는 형상을 건달바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 대성 비사문천왕 그림에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호랑이 머리이고 가슴 앞에서 발을 묶고 있는데 건달바입니다. 헤라클레스 전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사자 투구는 호랑이 투구로 바뀌었습니다. 호랑이 탈을 쓴 모습은 음악과 무관해 보입니다.
무엇인가 개념의 혼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굴암의 건달바도 짐승의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달바가 하늘을 나는 음악신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다릅니다. 혼동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건달바 개념의 혼동. 건달바 개념이 모순되어 있는 힌트는 다카구스 준지로, 기무라 다이겐이 저술한 인도 철학 종교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 철학 종교사는 고전과 같은 저술인데 다음과 같이 건달바의 형상을 정리했습니다. 간다르바는 배화교의 간드하르바와 동일한 말이다. 리그베다에 따르면 건달바는 하늘에 산다고 하지만 물속의 천녀 압사라스와 함께 물속에 산다는 말이 있다. 그 모양은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빛을 발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털이 많고 반수 반인상을 하고 있으며 그 풍채가 아름답다고 한다. 건달바는 색을 좋아하여 연인 압사라스 외에 다른 사람의 여인들과도 관계를 맺었다. 리그베다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모두 건달바에 예속되어야 하며 결혼하는 날 밤에도 신부를 놓고 남편과 경쟁을 했다. 베다 시대에는 신혼부부가 결혼한 초야에 잠자리를 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몽둥이를 놓는 풍습이 있다. 그 몽둥이를 건달바에 의마한 것이다. 이는 신부가 아직도 건달바에 소속한다고 하여 건달바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건달바의 전체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간다는 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베다에는 건달바가 향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해가 있다. 리그베다에는 건달바가 향기가 나는 옷을 가리킨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심향, 후향, 식향, 향음 등으로 번역한다. 또 후대에 이르러 건달바는 하늘의 음악사로 되었다고 하지만 베다에는 그런 말이 없다. 리그베다를 정리한 인도 철학 종교사의 결론에 따르면 건달바는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의 연원을 둔 신입니다. 건달바는 곱슬머리, 털이 많은 반수 반인이며 빛나는 무기와 큰 몽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건달바가 헤라클레스와 매우 닮은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서술에서 가장 중요한 언급은 또 후대에 이르러 건달바는 하늘의 음악사로 되었다고 하지만 베다에는 그런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다의 건달바의 개념에는 음악신의 모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헤라클레스 같이 곱슬머리와 털이 많고 반인 반수, 몽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달바가 헤라클레스와 닮은 이미지 특성 때문에 불교 예술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 석굴을 지키다. 간다라 시절 집 금강은 붓다의 바로 옆에서 붓다를 수호했습니다. 그런 집 금강이 어떻게 석굴 입구나 무덤을 지키는 문지기로 떨어졌을까요? 경주의 원성왕릉에 서 있는 석인상도 무덤을 지킨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석굴과 무덤을 지키는 기원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의 사트말라 산맥에 있는 기원전 3세기 피탈코라 불교 석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탈코라 석굴 입구에는 드바라 팔라가 양쪽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드바라는 문이고 팔라는 경비원,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드바라 팔라는 전사 또는 거인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힌두교 사원, 불교 사원, 왕궁의 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석굴 입구를 지키던 드바라 팔라는
중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하남성 안양시의 대주 성굴에 석굴 입구를 지키는 드바라 팔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나라연 신왕, 가비라 신왕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상도 왼쪽은 밀적 금강, 오른쪽은 나라연 금강입니다. 밀적 명칭의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가비라 신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라연 금강은 이름에서 볼 때 집금강, 헤라클레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있는 거둔사 석탑에도 드바라 팔라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대주 성굴에 나라연 신왕, 가비라 신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힌두에서 불교에 들어온 문직이 드바라 팔라 전통이 석굴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둔사 석탑은 실은 승려의 유골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결국 문지기 전통이 무덤에도 들어간 것인데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 무덤까지 들어가다.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호랑이 모자를 쓴 건달바가 석굴이 아니라 세속인의 무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 장례 문화를 바꾼 것입니다. 이제 건달바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 중국에서는 영혼을 저승 도깨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무덤 입구에 괴수의 형상을 한 진묘수를 놓았습니다. 이미 전국시대의 초나라 무덤에 목재의 진묘수가 보이는데 사슴뿔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후 서진시대의 무덤에서는 영혼을 지키려는 진묘수, 무사용이 발견되었는데 불교 문화와 관련이 없는 전통 중국의 것입니다. 북이가 서역과 활발히 교류하여 불교 문화가 뿌리를 내린 결과 중국의 전통 장례 문화에도 획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2009년 산서성 대동시에서 발굴된 북이의 무덤 벽화입니다. 집금강은 오른손에 긴 병기를 들고 왼손에는 몽둥이, 금강절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수호신인 집금강이 북이 후기부터 선비족과 한족의 귀족 무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석굴 입구를 지키던 집금강이 무덤에까지 들어오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북조에서 당대에 걸친 적조명의 묘문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수호신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형태로 보면 대주 성굴의 가비라 신왕, 나라연 신왕과 동일합니다. 깊은 눈, 팔자 수염, 머리에 초승달의 띠 모양의 관을 두르고 삼지창을 들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인도 불교의 피탈코라 석굴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영향이 무덤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당 고종 시기 천왕상으로 변모. 이처럼 북조 시대의 무덤 입구를 불교의 수호신이 지키는 도상의 유행은 명기에도 침투했습니다. 이것은 수호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명기는 죽은 사람의 내세를 위하여 무덤에 부장한 그릇, 인형, 생활, 용구 등의 기물을 말합니다. 진묘, 무사용은 당나라 태종 때까지 갑옷을 입은 무사의 형상을 유지하였습니다. 한 손으로 방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병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국 전통의 진묘 무사용, 왼쪽은 점차 불교 사천왕, 오른쪽의 복장과 형상이 완전히 닮아갔습니다. 따라서 천왕상과 진묘 무사용의 형상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융합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당 고종 시기부터 호랑이 모자를 쓴 무사의 모습, 즉 건달바가 세속인의 무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 장례 문화를 바꾼 것입니다. 당나라 초기에 양간의 무덤에서 출토한 무사용은 몽둥이와 호랑이, 사자 두구를 모두 가지고 헤라클레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 천왕상은 한눈에 봐도 헤라클레스가 호랑이 투구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의 머리와 턱수염은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집금강의 모습을 한 천왕상이 무덤을 지키던 전통 무사용을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은 1985년 서안 동쪽의 홍경향에서 출토한 당묘의 무사용입니다. 몽둥이는 없어졌으나 머리에 짐승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앞발을 묶었습니다. 현재 발견된 호랑이 투구 무사용은 대부분 초당 시기와 성당 초기의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허법금강, 즉 신이 무덤을 지키는 무사로 신분이 하락한 것은 불교의 중국화와 세속화가 근본 원인입니다. 허법금강이 붓다를 보호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도 역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건달바가 무덤을 지키는 문화가 한반도에도 전해지면서 헤라클레스 모습의 거인 석상이 경주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주의 석상은 방금 보신 중국의 진묘 무인상과 형태가 크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주의 석인상이 거쳐온 경로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